안녕하세요. 조이북 클럽의 조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데이터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는가. 세스 스티븐슨, 다비도 위츠. 네, 이름이 길고, 네. 그래요. 어쨌든 출판사는 더 퀘스트고요. 이 책을 접하기 전에 저자가 예전에 이런 책을 냈어요. 모두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예전에 그 트럼프하고 힐러리 클린턴 사람들이 대통령은 힐러리가 될 거야 했는데, 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 검색하는 것을 봤더니 오히려 트럼프를 검색하는 것이 많았다. 그래서 말과 행동을 비교했을 때 사람들이 말하는 걸 믿지 말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봐라. 결과적으로 샤이 트럼프가 이겼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구나. 그때 그 책을 제가 안 읽어서 그래? 이 제목이 되게 솔깃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책을 읽으면 뭔가 인생의 무기를 갖출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읽게 되었는데, 저는 사실 이 책 그대로 했다가는 이게 통계 자료가 무기가 돼서 오히려 아,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겠다. 네, 좀 조심해야 되겠다.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책의 좋았던 점은 뭐 말씀을 드리자면 각 장마다 끝나면서 요약과 함께 다음 파트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이를 키울 때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할까? 5만 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요거 하나만 결정하면 돼. 요런 식으로 그 다음 방식이 굉장히 그 다음 주제가 흥미진진하게끔 기대가 되게끔 유추하게끔 그래서 드라마 끝나고 그 다음에 예고편을 보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런 방식은 굉장히 인상적이고 좋았지만 좀 너무 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책을 읽고 있는 것인지 이런 책도 이제 19금 미성년자는 읽지 말고 성인들만 이 책을 읽어야 되는 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거는 좀 안 좋았어요. 네, 문화적인 차이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 데이터에서는 예를 들어 얘들아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기다리거나 출근할 때 그 시간들이 너무 재미없고 지루하지 않아? 그걸 재밌게 하는 방법이 있어. 술을 마셔.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 지루하지가 않아. 그래서 뭐지? 그러면 출근할 때 1시간 걸린다 치면 그 사람은 준비할 때부터 마시고 가는 길에 마시고 그러라는 건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니네가 도착했을 때는 술이 깨서 또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을 거야. 하는데 물론 뒤에서는 이제 이게 의존이 되면 알코올 중독이 될 수 있다. 조심해라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균형 있게 받아들이는 게 아닌 게 많잖아요. 네, 여기도 인지 평양이 나오는데 본인이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걸 그대로 받아들였다가는 다들 알코올 중독될 수도 있겠는데? 네. 그래서 그게 좀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요 데이터를 다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어 예를 들면 또 이게 있어요. 아이를 키울 때 그 동네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너네가 만약에 과학자를 키우고 싶다거나 아니면 자녀를 사업가로 키우고 싶다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에 살아. 그러면 엄마 아빠의 잔소리가 아니라 제3자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뭔가 목표의식을 가지고 배우게 된다. 그런데 사실 뭐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그 동네에 산다고 해서 이게 의미가 있을까? 서로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네, 이런 것들이 저는 중간중간 툭툭 튀어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네가 인생을 즐겁게 살려면 어느 팀을 응원해야 되는가? 스포츠를 볼 때도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결국은 네가 즐거우려면은 야구를 본다 했을 때 승리할 확률이 높은 팀을 응원해라. 근데
내가 좋아하는 팀이 1등은 아니더라도 1등이 아니어도 응원하고 좋아하는 팀 있잖아요. 그래서 난 그냥 1등 안 해도 내가 좋아하는 팀 그냥 응원하고 화나면 화나고 기쁘면 기쁘어야 되겠다. 좀 이런 거. 그래서 너무 일종의 행복을 지향하는데 이게 말은 행복인데 이게 진짜 지속 가능한 행복인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짜릿하고 기분 좋은 쾌락인 건지 요게 약간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문을 이게 조사를 했을 때도 어떠한 방식으로 질문을 했을까? 그게 저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책에서는 어떤 질문을 했는지 네, 제가 찾아보지 못했고 더 추가적으로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 거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대중매체나 유튜브나 여러 곳곳에서 돈이 최고고 성공해야지 행복한 거고 무조건 1등 해야 되고 그런 게 굉장히 강한데 사실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 무작정 많다가 아니라 적정 수준의 돈과 네, 자세한 것은 그 유튜브를 보시고 네, 그리고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서 같이 있는 사람들의 인간관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복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족감이 이어지는 것 그게 행복이다. 그래서 이게 당신이 느끼는 것이 추구하는 바가 정말 진짜 행복인지 아닌지 구분해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책에서는 좀 제가 읽다가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물론 뭐 뜨아한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근데 맨 마지막에서 제가 이 책 괜히 읽었다. 그런 느낌이 났던 건 이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 쭉 데이터를 봤을 때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언제 행복해? 언제 기분이 좋아? 날씨 화창할 때, 그리고 자연에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 그리고 네, 이게 약간 19금 느낌이긴 한데 성관계를 했을 때 뭐 행복해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내가 찾아낸 데이터 중심 인생의 법은 다음과 같다. 섭씨 26도의 화창한 날에 아름다운 강이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장소에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섹스를 하라. 아니, 그래서 이거대로만 따라하면은 젊은 애들, 이게 데이터가 이랬어. 이렇게만 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꼰대고 너무 앞서갔나? 그래서 요거대로 했다가는 애들이 다 요거 지향주의가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번쯤은 궁금하다면 발췌해서 읽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굳이 이걸 읽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걸 작성을 하다가 올릴까 말까 했던 책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확률로 나오는데 내 인생이 남들이 80% 이렇게 했을 때 100명 중에 80명이 성공했을 때 나는 그 중에 80일지 아니면 20으로 성공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먼저 살피고 데이터를 한번 참고로 해서 직접 살아가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터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는가를 살펴보았는데요. 책이 궁금할 땐 클럽으로 오세요. 조이북 클럽.